WPI 특강. 내 마음을 알아본다. 나란 인간은 어떤가? 내 마음은 나의 삶에 있어 어떻게 나타날까? 내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를 잘 알 수만 있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나요? 또 나를 잘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 참 많죠. WPI 검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자기 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건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 회사 동료랑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성이 저가 떨어지나 봐요. 이렇게 자책하고 지내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자, 이랬을 때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 막연히 누군가 멋진 사람의 이 멋진 모습을 내가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내가 그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마치 우리 몸의 이상을 알기 위해서 MRI를 찍는다고 할 때 마음의 MRI를 찍어서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날 잘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WPI 검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WPI 프로파일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 박사님이 만들었다는 그 WPI 그 심리검사는 MBTI와는 달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또 잘 알려주고, 또 누구나 쉽게 그 검사를 해보기만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검사라는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거 그 마음으로 어린 백성이 자기 마음을 알고 싶어서, 또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기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마치 MRI처럼 찍어볼 수 있는 검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여전히 이게 어렵다라고 할 때 진짜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MBTI를 저희 학교에서도 매년 하는데 그걸 그냥 한번 심리검사 해봤다지,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고 진짜 자기를 알게 됐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자기 생활이 달라졌다, 또 자기 문제를 파악했다, 이런 거가 참 없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의 나 설명서, 나를 아는 이 어렵고 힘든 여정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걸 두렵고 또 어렵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만일 자기를 알아보는 그림책을 그린다면 그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책처럼 만들어냈어요. 바로 나 그림책.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면서 항상 내가 바뀌는 듯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나 자신을 보일 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처음에 1학기 시작할 때 WPI를 했더니 이 아이는 이런 프로파일을 놨어. 리얼리스트에 트러스트가 만빵 높고 릴레이션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래서 이번 학기를 내가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나는 착한 아이로 진짜 학교 생활을 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말썽 피우지 말고 또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상황인데, 2학기 때는 이 리얼리스트의 마음이
로맨티스가 엄청 올라간 상태에서 지내고, 저게 보면 이 1학기는 본인이 착한 아이로 살기 시작했는데 2학기는 지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거나 지 마음 끌리는 대로 그냥 지내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그냥 생활을 할 거야. 그러면서 상당히 내가 이러면 야단 맞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내가 친구들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내는 아이의 마음이 지금 2학기 이 로맨티스트 프로파일에서 느껴지네요. 그럼 박사님,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바뀝니까? 그럼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내가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뭐 학교를 다닌다면 학기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처음 지날 때 마음이 몇 년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의 그 사람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유연성 있게 바뀌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마음을 안다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과거의 내 마음이 어땠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어떤가, 아니면 현재의 내 마음이 어떤데 과거의 마음은 어땠는가, 현재의 마음은 어떤데 앞으로 어떤 마음이 됐으면 좋겠던가, 이런 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현재 자기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리얼리스트 성향이 있다가 한 학기 지나서 이 로맨티스트, 사실은 리얼리스트의 성향의 사람들은 되게 로맨티스트에서 리얼리스트로 변신을 한 대로 지내거나, 또는 휴머니스트에서 리얼리스트로 변신한 상태로 지내다가 또 원래 자기를 찾아가는, 또는 원래 자기 성향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 근데 그런 친구네요. 나에 대한 설명서, 그러면서 웃는 낯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멋있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오늘은 나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네요. 자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상당히. 나의 성격용은 리얼리스트로 로맨티스트. 그래서 리얼리스트는 먼저 성격, 그리고 나중에 로맨티스트는 나중 성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했네요. 리얼리스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한다. 평범하고 안정을 원한다. 나는 평범하고 보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뭔가 잘못이라서 더욱더 평범하게 살래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은 성실하게 착하게 주어진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정을 다하지는 않아요. 열정을 하기엔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서 오래 지고 있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하긴 하지만 그냥 착한다는 소리를 듣기에 꾸역꾸역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사실 뜨겁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로맨티스트. 자신의 감성이 공감받을 때 좋아하고 꼼꼼하고, 또 그러면서 완벽주의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혹시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면 남들이 또 어떻게 불편할까봐 나의 좋고 싫음은 잘 표현을 못하는 거. 그런데 표현을 못한다는 게 X표 친한 거는 좋고 싫음을 나는 웬만큼 표현하는데, 이런 뜻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 천천히 한다. 천천히 느릿느릿. 어떻게 보면 나는 게으른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것도 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하는 거를 나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있어 나에게 친구란 무엇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무엇보다도 친구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야. 나에게 먼저 이거 어때?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친구야.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리얼리스트이기도 하고 로맨티스트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데, 아이디얼리스트도
자기한테 다가와서 물어보주는 사람을 좋긴 한데, 귀찮아해요. 그래서 리얼리스트는 그거를 좋아하지만 아이디얼리스트는 뭐 퉁명스럽게 대하지는 않지만은 귀찮아하는 측면에서 다가와주는 친구에 대해서 반응이 좀 리얼리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리얼리스트에다가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는 애는 나랑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 좋아하는 게 같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같다든지. 얘들이 말하는 크리에이터라는 건 되게 만화가, 이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을 우아하게, 요즘은 초등생도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유튜브 또 이 크리에이터, 게임 작가, 이렇게 되는 게 다 크리에이터죠. 그래서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친구, 어떤 얘기, 슬픈 얘기, 고민 상담,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냥 잘 받아주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친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참 이런 경우에 내 마음도 통하는 것 같고 나랑 시간도 같이 보내는데,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너무 좋다라는 게 이제 들어졌죠. 무엇보다도 내 이야기 잘 들어줄 때,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 근데 상민이었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지 혼자 이 핸드폰 보면서 딴짓 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걔는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얼리스트는 항상 뭘 하더라도 하나만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네 이야기 듣는 거는 귀로 하고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상민 너는 내한테 좋은 친구가 안 돼.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자, 같이 게임할 때, 그렇죠. 같이 뭔가를 하면, 로블록이라는 게임을 내가 좋아하는데 같이 할 때 진짜 신나는, 같이 웹툰 볼 때, 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라는 이런 거. 그러면 다음 생에 우리 함께 만나자. 이런 웹툰도 이제 보게 되겠죠. 그죠? 같이 유튜브 볼 때, 친구랑 같이 파자마 할 때, 이 파자마라는 게 알죠, 여러분? 파자마 입고 밤 같이 논다고 이야기하는 거. 뭐, 여자애들이 참 많이 놀죠, 그죠? 어디 같이 놀러 갈 때, 그렇죠. 놀러 가는 거 좋죠. 그리고 뭐, 바다든 캠핑이든 친구랑 가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죠? 자, 친구와 놀 때 소개합시다. 친구는 뭐하고 노냐? 놀이터에서 뺑뺑이 타면서 논다. 주의사항, 많이 타면 어지러워요. 네. 참 리얼리스트의 로맨티스트다운 모습이죠. 자전거 타기, 공원 가기, 음료수 마시기, 그냥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이것만이라도 친구예요. 리얼리스트의 참 로맨티스트의 원단이고 참 평범한 아이의 모습을,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이럴 때 친구, 우리가 이 지구를 구하자든지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를 격퇴하는 친구당을 만들다든지 이런 생각은 죽어도요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친구랑 놀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죠. 이번엔 안 좋을 때를 사고할게요. 제가 친구랑 안 좋을 때는 친구가 자꾸 자기가 하자는 것만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지가 좋은 것만 하자고 해. 진짜 짜증나. 그리고 내 의견 무시할 때, 지 의견 무시할 때는 지랄을 하면서 내 의견 무시하는 거는 너무 쉽게,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가 빨리 하라고 재촉할 때, 전 특히 로맨티스트 성향도 있어가지고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휴먼 친구는 빨리 하자고 재촉할 때 짜증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하고 그동안 좋은 친구도 알아봤고 나쁠 때, 기분 나쁠 때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갈등의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네, 저는 거의 직접 만나서 화해하지 않고 거의 톡으로 화해하는 편인데 가끔씩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 리얼리스트의 로맨티스트는 결국에 그 친구 없으면 다른 친구 새로 찾아가지고 놀려면 너무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놀고는 싶으니까 화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마치 싸웠던 거 잊어버리고 짜증났던 거 잊어버리고 누구야 놀자, 누구야 뭐 같이 먹자, 마시자 이렇게 되면 더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화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리얼리스트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널 찢고 뽑고 하더라도 어제 뽑고 찢고 뽑았던 거는 그날 다 먹어치웠으니까 오늘은 또 없었던지 또 지나고 그래도 친구라고 네가 옆에 있으니까 네가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네밖에 없어. 우리는 친구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같이 있었던 친구다. 이러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리얼리스트의 삶인데 때때로 그래도 성질나는 또 로맨틱가 됐을 때는 꼴 보기 싫어. 내가 네 두 번 다시 안 본다. 이렇게 되면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 또 그 인간밖에 볼 게 없으니까 지내게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나에게 이런 것들은 제발 알아주길. 나에 대한 설명서 껏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대해 주세요. 초등학생들의 나 설명서, 바로 나 그림책,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먼과 아이디얼 성향을 가지는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진지한 거야. 이 프로파일은. 야, 이 친구 1학기 때 휴먼과 아이디얼이 있는데 그 대신에 매뉴얼과 셀프는 완전히 바닥이고 소위 말해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가 일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 있는 이 아이인데 2학기가 되면서 여전히 일치가 없지만은 자기가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거, 남들과 상당히 독특하든지 자기만의 특별함이라든지 자기가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조건 남들한테 잘 지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특이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1학기 때 자기 마음을 읽어본 거하고 2학기 때 자기 마음을 읽어본, 진짜 이 아이에게서는 자기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진정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탑 시크릿 나에 대한 이야기. 와, 우리는 엄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짜자자잔 뭐 이런 정도의 진짜 뭐라고 지 성격을 뭐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럴까요? 성격 아이디얼리스트, 독특한 면 있음, 호기심 많음, 질문 많음, 자기 스타일에 대로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리와 이유를 알고 싶어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표현하는 걸 선호함.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남들과 다르게. 그러면서 또 휴머니스트까지 있으니까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요. 사람들과의 즐겁고 이 좋은 관계를 추구하고 외향적이고 유쾌하고 말이 많아.
그러니까 남들하고 독특한 면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추구하면서 외향적으로 말이 많으니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뒷담화를 하거나 씹어댈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적극적이고 비계획적이니까 또 갈등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리더를 선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리드하는 것을 선호한다. 세세하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근데 본인이 또 남을 세세하게 간섭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휴머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 그래서 흥이 멈추질 않아. 헤헤 좋아하는데 또 어쨌든 간에 이 아이디얼 휴먼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그럴듯하고 번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친구는 나에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냐? 내 단짝 친구 또는 어색하지는 않은 친구 여럿. 무엇을 하는 거냐? 같이 뛰놀기, 서로의 관심에 대해서 대화 나누기, 이유, 그렇게만 놀았고 놀고 있으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같이 놀기만 하고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친구야. 예, 우리 친구 아니라도 넌 내 친구야. 그리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게 완전히 누구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을 때 내 마음대로 지낼 수 있으면 넌 내 친구야. 친구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에 질문해주고 나랑 관심사가 통할 때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놀 때는 뭐하고 노냐? 그럴 때는 이제 뛰놀기, 수다 떨기, 아마 여학생인 것 같네요. 예, 어른이라면 또 같이 논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별로 다르지 않고 어떻게 누구와 언제 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얼리스트 휴머는 나름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뭘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냥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일주일에 2, 3일 정도 노는 건 즐거우니까 이유를 묻지 마.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짱돌을 굴려가지고 이유가 다 있다고 믿는 게 이제 아이디얼 휴먼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없다. 그러면 하나하나 반박을 못하게 따져요. 그런데 따져도 안 된다. 그럼 과감하게 손절하는 거. 이게 진정한 아이디얼 휴먼의 인간관계의 기본 논리거든요. 자, 만약 따질 수도 없는 만큼 유치하다. 그러면 냅둔다는 거예요. 사소하니까 신경 안 쓴다. 이것이 아이디얼 휴먼의 인간관계에서의 기본 비법이자 논리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심대해진 거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하면서 중대 발표라고 발표를 하면 문제 끝! 모든 나의 과거의 잘못은 잊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언급하면 그건 찌질한 거예요. 네. 진짜 너무 쿨하고 멋있지 않아요? 이게 아이디어로 지 좋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싫을 때는 어떻게 하냐? 싫을 때는 아이 꼴 같지 않은 친구가 대장 노릇할 때, 야 저거 진짜 봐주기 힘든 거야. 뭐도 아닌 것이 뭐가 지가 잘났다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 내한테 넌 나랑 내만 놀아야 돼. 내가 네 거냐? 너는 하와이 가라. 나는 그냥 서울 있겠다. 친구야 우리 같이 온천 가자. 니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시할 때는 됐어 넌 몰라 할 때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할 때 전시 확 끌죠. 그리고 계속 몰카하거나 말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놀자고 분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해주지 않는 이럴 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진짜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럴 때는 사실 싫을 때를 가장 적게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서로가 힘들 때 잠자코 옆에서 기다려주는 관계. 옆에서 도와주는 거 원치 않아.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대. 왜? 내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럿이 같이 노는 거 그냥 그건 오케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모이는 관계. 우리가 뭔가 그렇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 그래서 혁명을 하기 위해 촛불 혁명이라도 좋다. 우리가 같이 모이면 그걸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 사명을 위해서 모일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또 아이디얼 휴먼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참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 그거를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이상말을 던지는 짓을 제가 간혹 하기도 하는데 그게 제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진심이 그냥 넘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저를 엉뚱하게 받아주지 마시고 엉덩이가 뚱뚱한 거는 그래도 미인의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주세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도 대부분 저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때그때마다 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이디얼 휴먼이 보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학년이 되어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올려주셔야 하는 학원 선생님들과 과외 선생님들! 공부를 가르쳐줘도 제대로 안 하는 녀석, 학원 숙제는 잘해오는데 학교 성적은 안 나오는 녀석, 공부에 전혀 뜻이 없는 녀석, 별별 학생들이 다 있죠. 방학 동안 온갖 공을 들였지만 선생님의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마음이 공부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마음을 읽어주는 LSI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아보고 학습 상담 코칭을 통해 학습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그동안 학생 지도에서 내 방식만 고집하며 내 방식이 안 통하는 학생을 멀리하고 학원 강사로서 부족한 스스로를 자책만 했었어요. 작년 가을 LSI 학습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해서 LSI를 배우고 나니 학생들의 공부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각각의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단순한 학원 강사가 아닌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긴 시간 과외 선생님으로 지내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었어요. 작년 가을 참가한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은 제게 LSI라는 신세계를 열어주었죠. 뭔가 큰 비법을 알게 된 느낌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에서 변화,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난 가을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했고 아직은 LSI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LSI는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을 포를 뜨듯이 결결이 알려준다고 생각되어 그 학생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게 지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하셨던 몇몇 선생님들이 겨울 방학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LSI를 활용해본 후기랍니다. 부럽죠? 여러분도 이번 2022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단순한 학원 선생님이 아닌 학생의 마음, 학생의 공부하는 마음을 알고 공부 안 하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세요.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고 싶은 학부모님이나 자신의 진로를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만들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은 1차, 2차, 3차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
co.kr